대구 출신의 봉준호 감독을 앞세운 대구 출마 예비 후보들의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경남 험지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을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축하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쭉 꺼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이른바 봉준호 마케팅을 하고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원들로서는 뭐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거는 나무랄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대구가 지금 이제 봉준호 감독이 잘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니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대구 지역에서 한국당의 후보들이 이제 봉준호 감독을 많이 내세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얘기가 되는 이유는 봉준호 감독이 이제 감독한 이런 영화들이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영화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저도 기억나는 게 괴물도 그랬고 설국열차도 설국열차. 예, 또 살인의 추억도 살인의 추억도 걸려 그랬고 있었습니다. 예, 그 작품에 전부 송강호 씨가 나왔었어요. 예. 이번에 이제 수상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송강호 씨도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CJ의 그 이미경 부회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그 당시 집권했던 그 계열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또는 사과 입장 표명 없이 예. 그대로 뭐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이른바 봉준호 감독을 내세워서 선거에 좀 유리하게 활용하려 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영화 박물관을 건립하겠다. 그다음에 봉준호 영화거리, 동상, 봉준호 생가터의 복원, 기념관, 봉준호 공원으로 공원 이름을 바꾸겠다. 많이 쏟아져 나왔군요. 급조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죠. 예. 아무튼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개인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서 저렇게 이제 이름에도 알리면서 나는 그동안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고생 좀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리기로 합니다만은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아무런 그 꿈도 펴보지 못하고 그대로 눌러 앉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제약 때문에 제대로 꽃을 못 피운 사람도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렇죠. 사과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전 이 부분도 그렇고 탄핵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 선거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보수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여전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딴 것도 아니고 이념적으로 그냥 좌경 이렇게 몰고 갔던 것이. 그러고 보니까 CJ 이미경 부회장도 박근혜 정권 때는 상당히 눈에 가시로. 이른바 이제 좌파 문화 예술인이라는 거거든요. 작품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작품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대단히 과장되게 해석해가지고 이제 괴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무능하다. 거기에 이제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그 당국이 잘 대처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신기해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이미경 부회장은 미국에 가서 오래 머물면서 미국 영화계와 네트워크를 쌓은 것이 이번에 도움이 오히려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걸 보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 영화를 평할 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이거든요. 이런 이제 좌파 문화 예술인이라고 이른바 낙인을 찍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그 영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런 이제 위대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영화가 잘 됐다는 측면을 떠나서 민주주의까지 연관을 외신이 시킨 거란 말이에요. 외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에 집권한 정당은 지나간 이름이다만 좀 반성할 필요는 있고 이런 것들을 당 입장에서도 얘기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계속하면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향에 나가고 싶다. 안 된다. 험지로 가라. 그럼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하다가 그냥 어찌 하다가 그러면 내가 경남 양산으로 나가면 안 되겠소? 라고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내려갔었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났는데 전 지사를.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공천 때 항상 나오는 게 기득권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른바 텃밭이라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당선이 쉬운 곳이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양당 다 있는 거죠. 한국당도 그렇고 일단 거기서 출마하지 말고
되기가 어려운 지역,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 이른바 험지 아닙니까? 위험한 지역 이런 얘기인데 홍준표 전 지사는 사실 험지도 많이 나갔었죠. 동대문이라는 곳에 출마도 했었고 서울 동대문에서 세 번이나 연달됐으니까. 송파도 갔었고요. 송파도 왔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의원으로서는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한번 출마하겠다는데 고향에 이걸 왜 이렇게 말리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체로 이제 당하고 조율은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양산에 출마하겠다라고 거의 입장을 굳힌 보도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김용호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이죠, 한국당에. 절반의 수학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율이 돼서 양산도 사실은 만만한 데는 아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이제 의원이 나오겠다라는 거니까 민주당이 이제 누가 후보로 결정할지 몰라요. 그쪽에 지금 현역은 민주당 의원이에요. 서영수 의원인데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두관 대 홍준표 대 김두관이라고 하면 만만치 않죠. 서울 종로에서 지금 이낙연 대 황교안 대 이낙연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지만 못지않게 대단히 뜨거운 지역이 될 수 있어요. 홍준표 대 김두관이 붙으면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 어느 쪽을 편들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게 고향에서 출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아마 절반 훨씬 넘게 고향일걸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일단 그곳이 고향이 아니면 출마를 못하죠. 사실상. 그렇게. 어느 정당에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근데 지금 이제 아니 고향에서 출마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당연하신 말씀인데 이른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분들은 당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란 말이죠. 대선 주자급이기도 하고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김태호 전 지사도 그렇고 한국당에. 그런데 너무 쉽게 인식되는 지역에서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다시 말하면 혁신공천, 인적쇄신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다른 지역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면서 뭔가 우리는 공천을 이렇게 과감하게 한다. 그래서 인적쇄신을 한다. 이런 이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홍준표 전 대표는 나는 잠깐 고향으로 간다. 어떻게든 해다가 이제 양산으로 일단 중재안을 냈습니다. 고향은 원래 밀양 쪽, 밀양 창녕 이쪽 지역구죠. 나가려 했던 것이 이제 양산 쪽으로 이제 결론이. 김태호 지사는 아예 자기 고향 거창, 함양, 산청 이쪽에다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뛰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아마 창원 성산 쪽으로 그쪽으로 출마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가당은 잡혀있는 것 같아요. 창원 성산은 거기 이제 정의당 후보가 여영구 후보가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된 곳이잖아요. 그때 김태호 전 지사가 다니면서 선거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곤란하긴 할 거예요. 입장이 아마 그때는 상대방 후보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후보를 도왔었는데 이번에 만약 출마한다면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애로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호 전 지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알겠습니다. 자, 고향에 나가면 안 되나? 이 문제인데 김용호 위원장이 그 거목이 될 분들을 갖다 엉뚱한 곳에 박을 수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대충 어떻게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래도 완전 서울에 어려운 지역 말고 하다못해 극단적 호남에 출마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그 경상 PK 지역은 PK 지역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장의 말씀이. 자, 그다음에 군소정당 중에 세 당의 합당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이렇게 되는데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이 두 지도자가 사퇴를 한다면 하고서 대한신당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흡수통합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내가 왜 물러나냐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통합에서 특정인의 거취부터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7석이죠. 대한신당이 민주평화당이 4석인데 지금 당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통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통합의 명분도 약해요. 그 당시 왜 헤어졌으며 지금 왜 다시 합치는가에 대한 명분이 사실은 약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말은 합니다만 호남에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운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정당의 통합이 그런 것이니까 원래 위기에 처음 통합하는 거니까 그 자체를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자신들의 약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제 통합은 전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되긴 되는데 특정인의 그 거취를 먼저 거론하고 나온다는 거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차원이 아닌 거죠. 이거는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손학규 정동영 대표는 얼마 전만 해도 올드보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정당의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조건 둘이 물러나라. 그럼 흡수통합한다. 전 이것도 흡수통합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가 좀 이렇게 정연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아무튼 뭐 손학규 대표는 아니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거취하고 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아니, 있다는 뭐예요? 거냐. 예.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당 통합을 하더라도 3당 통합 후에 세대교체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그 세대교체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예, 분명히 얘기를 하는군요. 저 뒤에 기자들이 계속 이선태진 얘기를 물으니까 그렇죠. 조금 짜증도 많이 내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3당 통합도 이뤄내고 미래 세대와의 통합도 이뤄내면은 다시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업적이면. 근데 미래 세대와의 통합이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네, 없는 어떤 거고. 그림인지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손 대표가 많은 이제 그 이른바 거치에 관련해서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논란이 바른미래당 대표를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3당 통합을 이뤄내서 3당 통합이 되면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예. 상당히 의석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기호 3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아주 이제 군소정당으로 이렇게 산재에 있다가 일약 제3당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는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단지 이제 의원들이 거의 100% 호남 의원이거든요. 현역 의원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손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거죠. 네. 지역당이 되지 않으려면은 단순하게 의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세대, 미래 세대라는 게 젊은 세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브랜드를 가진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그쪽하고 합쳐야지 이게 단순하게 어떤 지역에 머무르는 그런 작은 지역 정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룰지 알 수 없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새로운 이제 구도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얼마나 신뢰를 갖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을 물러나 우리는 흡수통합도 감수하겠다. 예. 그렇게 하는 건 통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배제의 정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바른미래당과 어떤 통합을 얘기하는 차원에 무조건 나 탈당하고 지금 좀 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당을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국민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통합이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적어도 저 현실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뭘 배제하기보다 자꾸 포용해야지 통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알겠습니다. 3당이 모여서 이제 이번 주 내내 계속 논의를 아마 할 것 그렇게 같은데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 지켜보고 예. 모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